루루의 장난감 나라. 뽀로로 명작 극장 크리스마스 특집편 크리스마스 캐롤. 일 년 중에 가장 즐거운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었어요. 스크루지는 오늘도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날씨가 몹시 추워서 살을 내는 듯 했지만 구두쇠 영감님 스크루지는 불을 뗄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사무원 보브는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늦게까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언손을 비벼가며 일하고 있었어요. 아저씨, 메리 크리스마스! 스크루지의 사무실에 방문한 조카가 유쾌하게 인사했어요. 시시하게 크리스마스 따위가 뭐라고 다들 소란이람. 크리스마스가 시시하다고요? 그래, 완전 시시해. 스크루지가 콧방귀를 뀌었어요. 아저씨, 그러지 말고 저희 집에 오세요. 크리스마스는 친절을 베풀고 남을 용서하고 서로 도와주는 즐거운 날이잖아요. 일 없거든. 너나 즐겁게 노시든가. 스크루지는 조카의 초대를 매몰차게 거절했어요. 조카가 돌아가자 두 신사가 찾아왔어요. 스크루지 씨,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의지할 데 없는 고아들과 노인들을 돕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마을에는 고아원이 없어? 고아가 많으니 고아원이 많이 있지요. 양로원은요? 있고 말고요. 난 또 고아원이랑 양로원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지 뭡니까? 고아원도 양로원도 많다니 안심이군요. 자, 나가는 문은 저쪽입니다. 크리스마스 따위 나는 축하하지 않으니까요. 스크루지는 두 신사도 내쫓았어요. 사무원 보브를 돌려보낸 스크루지가 자신도 집으로 돌아갔어요. 스크루지는 이제는 이 세상에 없는 유일한 친구였던 마레와 함께 살던 집에 살고 있었어요. 잠옷으로 갈아입은 스크루지가 잠깐 쉬고 있을 때였어요. 어디선가 쇠사슬이 끌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친구 마레의 유령이 나타났어요. 아니, 마레 아닌가? 자네 꼴이 대체 왜 그런가? 쇠사슬에 칭칭 묶여있는 마레 유령이 말했어요. 이건 내가 살아있을 때 만든 욕심의 쇠사슬이야. 아, 스크루지, 욕심의 포로의 마지막은 이렇게 비참하단다. 인생은 한 번 기회를 잃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나는 죽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 그렇지만 말해, 자네는 훌륭한 사업가였어. 사업이라고? 장사 따위는 인류를 사랑하는 일에 비하자면 하찮은 먼지밖에 되지 않아. 잘 들어, 스크루지. 내가 오늘 밤 여기에 온 것은 너는 아직 나와 같은 운명에서 벗어날 기회와 희망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야. 오, 고마워 말해, 내 친구. 앞으로 이곳에 유령이 셋 나타날 거야. 뭐라고? 유령이라고? 스크루지가 두루루 떨었어요. 난 유령은 좀 무서운데. 셋은 너무 많네. 하나로 어떻게 안 되겠나? 스크루지의 말을 깨끗하게 무시한 마레가 말을 이었어요. 그 유령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네도 나와 같이 쇠사슬이나 끌고 다니게 될 걸세. 스크루지, 유령은 새벽 1시에 찾아올 거야. 이게 자네의 마지막 기회야. 말을 마친 마레의 유령은 사라졌어요. 새벽 1시가 되자 정말로 유령이 나타났어요. 나는 과거의 크리스마스의 유령이다. 자, 시간이 없다, 스크루지. 나를 따라오거라. 과거의 유령은 스크루지의 손을 잡고 벽을 통과해 날아갔어요. 유령과 스크루지의 눈앞에 어린 스크루지가 나타났어요. 아, 저건 저예요. 초라한 방에 혼자 앉아있는 과거의 자신을 본 스크루지가 가여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어요. 다른 모습을 보지.
유령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린 스크루지가 좀 더 자랐어요. 오빠! 스크루지의 옆에는 어린 소녀가 같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무척 즐거워 보였어요. 저 소녀는 몸이 무척 약했지? 그치만 그 이상으로 착하고 상냥했어. 맞나? 네, 그래요. 소녀는 결혼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죽었지? 아마 아이가 있었을 텐데. 예,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네 조카지? 그렇습니다. 스크루지는 저녁에 자신이 차갑게 대했던 조카를 떠올리며 부끄러워졌어요. 이제 과거의 스크루지는 어엿한 청년이 되었어요. 스크루지가 일하고 있는 가게의 주인이 고용인들에게 작은 무도회를 열어주고 크리스마스를 축하했어요. 스크루지는 사모한 부부에게 크리스마스 인사 하나 건네지 않은 자신이 떠올랐어요. 자, 이제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 서두르지. 유령이 말했어요. 이제 전보다 더 의젓해진 스크루지가 보였어요.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반짝반짝 빛나던 두 눈은 어느새 욕심으로 가득 찼어요. 스크루지의 옆에 있던 아가씨가 말했어요. 우리들이 약혼한 지 퍽 오래되었네요. 그때는 가난해도 우리가 참 행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의 당신은 지참금 한 푼 없는 저와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거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저는 당신과의 약혼을 취소해드리겠어요. 당신이 택한 생활 속에서 부디 행복하세요. 아가씨는 떠났고 둘은 그렇게 헤어졌어요. 스크루지가 유령에게 말했어요. 유령님, 이젠 더 이상 보여주지 마세요. 너무 괴로워요. 그렇지만 유령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아가씨는 다른 남자와 결혼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유령님, 다른 데로 데려가 주십시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스크루지가 외쳤어요. 아니? 스크루지는 어느새 자신의 침실로 돌아와 있었어요. 과거의 유령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그리고 두 번째 유령이 나타났어요. 난 올해의 크리스마스 유령이다. 유령님, 또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저를 잘 인도해 주세요. 내 옷을 잡고 따라오너라. 둘은 눈 깜짝할 사이에 크리스마스 거리에 서 있었어요. 유령은 곧바로 사모한 보부의 집으로 향했어요. 보부와 그의 부인과 자식들은 조촐하지만 행복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벌이고 있었어요. 보부가 말했어요. 스크루지 씨, 당신의 건강을 빕니다. 그러자 부인이 화를 냈어요. 당신은 그런 그두세 영감의 건강을 왜 빌어줘요? 여기 그 영감이 있다면 아마 난 참지 못하고 화를 냈을 거야. 하지만 여보, 아이들 앞이야. 그리고 오늘은 크리스마스인걸? 툴툴거리던 부인도 결국 스크루지의 건강을 빌어주었어요. 아이들도 부부를 따라 스크루지에게 크리스마스 축복의 말을 했답니다. 스크루지와 유령은 밖으로 나왔어요. 이번엔 조카의 집에 도착했어요. 스크루지의 조카와 그의 아내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스크루지 아저씨는 말이야, 크리스마스가 시시하다고 말했어.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아저씨는 부자이죠? 부자여봤자 소용없어. 남을 돕는 일에도 자신의 생활을 풍족하게 하는데도 돈을 전혀 쓰지 않는다고? 아저씨는 정말 정이 떨어져요. 그러자 조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나는 그저 아저씨가 불쌍해. 난 아저씨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화내지 않을 거야. 비뚤어진 마음 때문에 정말 괴로운 건 아저씨 자신일 테니까. 아저씨가 놀지 않는 건 딱히 나쁜 건 아니지만 즐거운 시간을 놓치고 있는 거야. 그건 정말 아까운 일이지.
나는 아저씨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앞으로도 크리스마스마다 아저씨를 초대할 거야. 어쩌면 아저씨는 죽을 때까지 크리스마스를 싫어할지 몰라. 그렇지만 해마다 아저씨를 찾아가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다 보면 어쩌면 아저씨도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알게 될지도 모르니까. 자, 마지막으로 축복의 말을 건네고 재밌게 놀자고. 스크루지 아저씨, 메리 크리스마스! 다른 사람들도 외쳤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스크루지 아저씨! 조칸의 크리스마스 파티는 무척 즐겁게 이어졌어요. 스크루지는 유령을 졸라 그들이 노는 것을 한참 동안 구경했답니다. 어느새 두 번째 유령도 사라지고 마지막 유령이 나타났어요. 당신은 미래의 크리스마스의 유령이겠지요? 유령은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손을 뻗어 앞을 가리켰어요. 앞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보여주시려는 건가요? 유령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크루지가 외쳤어요. 미래의 유령님, 저는 당신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 저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 기꺼이 당신이 보여주는 것을 보겠습니다. 둘은 붐비는 미래의 크리스마스 거리로 나섰어요. 상인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제 죽었는데? 어젯밤이라던데? 죽어도 죽지 않을 것 같았는데 신기하네. 또 다른 사람들이 말했어요. 장례식은 간단하겠네. 그 장례식에 갈 사람이 누가 있기나 할까? 우리들이라도 가줄까? 하하, 도시락이라도 나눠준다면 가겠지만요. 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그 구두쇠 영감이 드디어 죽었다더군요. 그런가요? 그보다 날이 정말 춥네요. 그러게요. 스케이트라도 타러 갈까요? 스크루지는 왜 이렇게 시시해 보이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의아했어요. 유령과 스크루지는 번화한 거리를 떠나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여자와 가게 주인이 흥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 노인네 물건을 훔쳐왔다고? 이런 것 좀 가져온다고 표가 나는 것도 아닌데요, 뭘. 그래도 이 담요는 좀 심하지 않나? 설마 죽은 사람을 침대 위에 눕혀놓은 채로 담요를 낼름 벗겨온 건 아니겠지? 맞아요. 그게 뭐가 나빠요? 살아생전 잘했으면 누가 이러겠어요? 스크루지는 몸을 떨었어요. 유령님, 알았어요. 그 불행하게 죽은 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눈앞의 광경이 달라졌어요. 스크루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어요. 침대 위에는 누더기 같은 천을 뒤집어 쓴 시체가 놓여 있었어요. 스크루지는 시체의 얼굴을 확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유령님, 여기는 너무 무서운 곳입니다. 여기를 떠나도 유령님이 가르쳐주신 교훈을 잊지 않을게요. 자, 어서 다른 데로 가요. 제발. 어느새 둘이 서 있는 장소는 묘지가 되었어요. 유령은 무덤 하나를 가리켰어요. 스크루지는 무덤에 써있는 자신의 이름을 보고 외쳤어요. 침대의 그 시체는 저였군요. 아닙니다. 틀립니다, 유령님. 저는 유령님을 만나기 전에 저와 전혀 달라졌어요. 친절하신 유령님,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새 출발을 한다면 당신이 보여준 미래가 바뀔 수 있다고 말해주세요. 저는 앞으로 진심으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그 기분을 1년 내내 간직하겠어요. 아, 묘석에 새겨진 글자를 지울 수 있다고 제발 말해주세요. 스크루지가 유령의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유령은 사라지고 스크루지는 자신의 침대 위에 앉아 있었어요. 스크루지가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달려갔어요. 얘야, 오늘이 며칠이지? 오늘은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맙소사, 하룻밤 사이에 그 많은 일들을 본 거라고?
스크루지는 소년을 시켜 큰 칠면조를 사무원 보부의 집에 이름을 밝히지 않고 보냈어요. 그리고 싱글벙글 웃으며 거리로 나섰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를 축하합니다! 길을 걷다 어제 기부를 부탁하기 위해 찾아왔던 신사를 만난 스크루지가 큰 금액을 기부하겠다고 말했어요. 신사는 무척 기뻐했답니다. 고맙습니다, 스크루지 씨! 메리 크리스마스! 많은 사람들과 축복을 나눈 그는 다음으로 조카의 집으로 향했답니다. 조카의 부인이 깜짝 놀랐어요. 맛있는 음식을 얻어먹으러 왔단다. 좀 들어가도 되겠니? 부인은 무척 기뻐했어요. 스크루지는 정성어린 대접을 받으며 조카와 조카의 부인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다음날 아침 스크루지는 사무원 보부보다 먼저 출근했어요. 잠시 후 보부가 들어오자 스크루지가 고함을 쳤어요. 이제야 나오다니! 이 게으름뱅이가! 죄송합니다. 어젯밤에 늦게까지 놀다 보니. 보부에게 성큼성큼 다가간 스크루지가 그의 등을 두드리며 웃었어요.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네, 보부. 월급을 올려주어서 자네 가족의 생활을 도와주겠어. 뭐 하고 있나? 날이 이렇게 추운데 어서 불을 피워야지.